거기 책으로 돌아와서 158페이지, 159페이지 물권행위 성질 박스까지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뭐냐 설명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뭐냐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이 다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물권행위 유인 무인이 쓰였는데 옛날 우리 시험에서는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이론이라 그래서 이런 이론 자체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론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대신 그래 이제 책에도 세 줄 써놓고 말아버렸는데 이게 사실 한 3페이지 쓰여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이다. 3페이지, 3줄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 이론 자체가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빼버린 것 같은데, 따라서 책이 없는 것도 가르치고 앉으면 또 여러분 짜증내니까 가르치는 나도 힘들어 죽겠고 일단 넘어가고, 대신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게 우리 시험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유인성, 무인성을 하는 거지. 이따 뒤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말이야. 뒤에 넘기고 부동산 물권 변동. 먼저 부동산 물권 변동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와 부동산 물권, 이 법률 행위는 물권 행위를 말하고, 요건 형식주가 저택이 됐으니까 등기한 물권 변호하는데 법조문은 186조고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다른 말로 법률을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을 한다. 187조라고 말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시험에서 통상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지 등기법 공부할 때, 여기서 배운 거는 등기법 시험에 또 그대로 나와요. 등기법 공부할 때 편해지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법학은 항상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입법자 지네들 마음대로 법 만든 게 아니야. 우리 민법 같으면은 계약 체결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권리무가 생기는가,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어떤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법전의 순서대로 써놓은 거 이렇게. 그래서 법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전 순서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거를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알았고. 근데 물권 변동을 보면은 이게 이제 나열시 1, 2, 3, 4, 5, 6, 7, 8 똥싸대게 써놨다고 말이야. 엄청 답답해져 지금. 따라서 여기는 체계는 잡아야 되니까 칠판에다 일단 체계를 쓰고, 그 다음에 책을 또 왔다 갔다 가르치면 또 여러분 짜증을 내니까 책은 순서대로 가르치되 체계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먼저 186조를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 이 법률 행위는 물권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 저택 등기한 물권 변동을 한다. 186조.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다른 말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을 한다. 187조. 주의할 거. 그따라서 여기 의사주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체계에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먼저 이제 186조, 이제 187조와 관련해서 186조 핵심은 요 등기예요.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시간 중에 총칙 공부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까울 두 사람이 토지 매매에서 이 앞으로 등기 넘어갔다. 근데 이 등기가 만약에 원인 무효가 돼버리면 등기가 1000만 번 이하한테 넘어가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걸 공부를 했죠.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매매했다 소유권이 이하한테 넘어가려면 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무슨 등기가 돼요? 유효한 등기가 돼. 그래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따라서 이제 이 186조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등기하지 물권 변동을 하는데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된다? 원인 무효면
물권비가 아니라요. 따라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 말. 그래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 이 말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러면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이게 나온다 그 말. 이렇게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형식적 요건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글자 그대로 형식적 유효 요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될 것. 그래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고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가 격려될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민법이 아니라 주로 어디서 배우고 글자 그대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요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등기법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유효권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딱 두 가지를 집중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 절차 등기가 격려될 것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그냥 문제가 되는데 첫째로 일단 물권 변동을 하려면 등기법상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그 말 이렇게 등기가 그래야 물권 변동을 말든가 해. 근데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했던 등기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경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등기의 불법 말소 문제다 그 말이야.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형식적 유효권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등기 불법 말소 문제라면 등기가 존재하지 물권비를 하는데 존재했던 등기가 뭐가 되어버렸다? 불법 말소. 그랬을 때 어찌 되는가? 요걸 집중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상 일부동산 일등기계의 원칙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이요. 일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만 행해져야 된다 그 말할게. 이게 일부동산 일등기 원칙인데 다시 이런 거를 왜 형식적 유효권에서 다루는지 이해가 가나요? 등기법상 논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일부동산 일등기 원칙 민법이 아니라 등기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할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로만 행해져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주로 보존 등기가 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 줄여서 이제 이거를 중복 등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만 격려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격려됐다. 중복 등기 행해졌다. 그러면 어느 하나의 등기는 무효가 되어야 된다 말이야. 그럼 어느 등기가 무효가 되고 어느 등기가 유효냐? 이게 문제가 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 시험에서는 형식적 유효권에서는 요 두 가지 것만 시험에서 지겹도록 출제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형식적 유효권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 절차다 등기가 격려될 것. 그래야 유효한 등기가 되고 물권배기를 하는데 이때 논의되는 문제는 첫째 등기가 존재할 것. 그러나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존재했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이 소멸하는가. 요게 이제 출제가 되고 두 번째 등기법상 일부동산 일등기의 원칙이 기본 원칙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일부동산에서 이중 보존 등기가 격려됐을 때 중복 등기 어떤 등기가 유효고 어떤 등기가 무효인가 요걸 따지는 거. 요 두 가지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게.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면 요게 이제 등기의 불법 말소 문제는 몇 페이지 쓰였냐 그러면은 쓰지 말고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찍어버려 그냥 이따가 쓰면 귀찮으니까 내가 지금 쓰는 것도 짜증이 무지 나버려 지금 뭐 글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말이야. 찍어 휴대폰으로 나한테 공법생이 가르쳐주라고. 공법생이 그런다며요. 뭐 필요하면 그냥 서로 막 쓰고 막 짜증나니까 그 카메라로 찍어버리라고. 요것만 찍고 가시라고 말해. 요거 페이지는 162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넘기지 말고 이따가 가르쳐 줄 거니까 162페이지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에 쓰여 저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중 보존 등기 또 저 뒤쪽으로 넘어갔어. 여기 이중 보존 등기 문제는 172페이지에 쓰였다고. 요 페이지에 172페이지 6번에 이렇게 쓰였어. 6번에 이렇게 중복 등기 문제가 이게 같이 맞물려 가던 이 밑으로 막 이게 늘어져 있다고.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면 이러면 짜증인데 여기다 써줄 테니까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설명은 책순도 할 테니까 여기다 맞춰갖고 읽으라고 읽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186조 핵심은 등기와 물권이 일어나는데 그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된다? 유효한 등기. 그래야 물권이 일어나요.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 절차와 등기 행해질 것. 요때 이제 등기법상 문제되는 것. 등기법에서 더 많은 걸 배우는데 민법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가 집중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체적 유효권이다. 그래서 실체적 유효권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물권 행위 가르쳐 드렸죠. 물권 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격려될 것, 부합하는 등기가 격려될 것. 그래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고 물권 변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실체적 유효권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민법, 실체법 그러죠. 실체관계 다루는 법이잖아. 따라서 민법 시간에 이제 주로 집중 배우는 것은 요 두 번째 요건이야. 위에 거는 등기법에서, 밑에 거는 민법에서. 근데 시험은 민법 시험에서 등기법 관련된 것도 출제가 되고 등기법 시험에서 밑에 거가 간혹 출제되고 버려. 그러니까 배우기는 같이 배우지만 그다음 여기 실체적 유효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격려될 것.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시험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 가지까지 있어요. 세 가지까지. 첫째,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중간 생략 등기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에 쓰였냐 그러면 166페이지로 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효등기 유용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또 몇 페이지에 쓰였냐 그러면 무효등기 유용이 162페이지에 쓰였어요. 16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저 세 번째로 여기서 논의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요게 세 번째로 논의되는 것이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달리해서 등기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 쓰였냐 그러면은 163페이지 쓰였어요. 이건 또 16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요게 이제 186조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저기 막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체계는 여기에 설명은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딱 끝나면 187조로 이제 넘어가는데 187조가 이제 우리 교재는 앞쪽에 쓰였어요. 요거는 이따가 살펴보고 논란된 게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186조하고 187조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 여기에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게 없느냐? 186조는 등기한 물권이 일어나죠. 근데 186조는 등기 안 해도 물권이 일어나지만 186조 단서에 뭐라고 되냐 그러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를. 그러니까 187조도 언젠가는 뭐 해야 돼? 내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더라도 이거 처분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된다 한 번. 등기는 한 번 해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결론은 언젠가 한 번은 등기해야 된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위에 거는 등기해야지 소유권 등을 취득한다. 밑에 거는 안 해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니까. 그 차이는 있지만 한 번은 등기를 해야 된다 말. 그래서 이제 이걸 양자를 종합을 해서 등기 문제를 시험에 내는데 이 양자를 종합해서 한 번은 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시험에서 물어본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등기 청구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에 또 쓰였냐 그러면은 등기 청구권 문제는 170페이지에 쓰였어요. 등기 청구권 문제가 요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가야 돼. 186조 요게 딱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187조 그 다음에 양자를 종합해서 등기에 관한 문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등기 청구권 문제는 170페이지에 쓰였어요. 이게 등기 청구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집중 나오는 것이 등기 효력 문제인데 이것도 본등기 효력하고 가등기 효력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책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여기 지금 본등기 효력은 어디에 지금 쓰였냐 그러면 163페이지에 나왔어요. 여기 163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효력은 또 쫙 뒤로 가 있어. 가등기 효력은 169페이지에 있다고. 요렇게 정리가 돼야 돼. 물권 변동이.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체계만 왔다 갔다 1, 2, 3, 4, 5, 6 이렇게 쓰였다고. 체계가 없이. 그러니까 먼저 186조 등기가 된다.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등기법상 문제되는 것, 실제법 민법에서 논의되는 것. 끝나면 187조. 그 다음에 끝나면 어차피 두 개는 언젠가 한 번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것이 문제가 된다. 등기 처분권 문제하고 등기 효력. 등기 효력도 본등기 효력하고 가등기 효력이 있다고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야. 그 이게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대로 그냥 써놨어. 보세요. 162페이지면 등기 효력 일반 1, 2 등기 추정력이 앞에 나와버리잖아 지금. 그죠? 2번에 163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넘기면 저 뒤에 166페이지 3 중간 성역된 그래프잖아. 그냥 막 번호를 막 1, 2, 3, 4, 5로 붙여놨어. 그 다음에 또 넘기면은 보세요. 4 가등기가 나와버리잖아. 갑자기 또 169페이지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5 보면 또 이제 등기 청구권이 또 거기 나오잖아. 5번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마지막에 중복 등기 나오잖아. 172페이지에. 막 1, 2, 3, 4, 5, 6으로 써놨잖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이것들이 뭐 때문에 논의가 되고 뭐 때문에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찍고 싶은 사람 찍어요. 그 집에 가서 요런 놓고 메모해 놓고 보고 오늘 공부는 페이지도 여기 다 써놨으니까 페이지도 책 순서대로 공부를 하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짜증내니까 저는 찍지 마시고 저는 안 찍어도 되니까. 이거를 프린트물 해서 나눠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또 프린트물로 말하면 또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요 책에만 딱 잡아놓고 그 책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자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나니까. 먼저 이제 책 순서대로 거기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자 조문 숫자를 일단 딱 머릿속에 담으시고 186조 187조다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를 봐보세요. 거기 1번에 01로 써진 거예요. 그게 이제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02번이 187조가 조문이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을 규정한 부동산과 물권의 취득이라도 했지만 변동을 말해요.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187조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봐보세요. 단서. 그러나 뭐 하지 않냐면 등기를 하지 않냐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교재를 보면 161페이지에 187조가 먼저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186조는 전혀 설명이 없고 지금. 따라서 책 순서 그대로 먼저 187조가 책에 먼저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현재마다 한 문제가 나와요. 187조 지겹도록 나와요. 여기 187조가 등기부 물권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측에 161페이지를 봐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있는 판례 하나를 주의를 하셔야 돼. 언어게 출제를 하니까 먼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자 법규를 보면 이렇게 됐다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법규에 이제 상속 이렇게 상속 그다음에 판결 그다음에 경매 그다음에 공용징수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런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공용징수 기타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때 법규에는 상속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민법 첫 시간에 배웠다시피 상속의 전형적인 포괄승계 일종이에요. 포괄승계. 그런데 포괄승계는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186조 방금 읽어봤다시피 조문에는 상속만 열거되어 있어요. 회사 합병하고 포괄유증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포괄승계라는 점에서 187조가 적용된다는 거. 회사 합병하고 포괄유증이. 그러면 포괄유증은 뭐냐? 유증은 유연해한 징해를 말해요. 유연해한 징해 이런 거. 나 죽거든 건물 한 채 아무개에 주어라. 이런 게 유연해한 징해 유증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거. 유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정 유증은 186조가 적용이 돼. 위로 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포괄승계는 요 밑에 거예요. 포괄유증. 그럼 포괄유증은 뭘 말하느냐? 포괄유증은
자기의 전 재산 또는 일정 비율의 몫을 유증하는 걸 말해. 예를 들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 또는 내 전 재산의 일정 비율 3분의 1을 아무에게 주어라. 이런 게 포괄 유증이야. 이 특정 유증은 특정의 재산을 유증하는 거. 나 죽거든 건물을 누구한테 줘. 이런 거고. 그러면 상속하고 거의 비슷한 것은 당연히 포괄 유증이었죠. 상속도 비상 사망하면 자식들이 10명이면 상속이 10명이면 상속 분에 따라서 배분이 되잖아. 따라서 포괄 유증이 자기의 전 재산 또는 일정 비율의 몫을 유증하는 거니까 이 포괄 유증이 상속과 유사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187조가 적용되는 것은 상속 이외에 같은 포괄성에 해당되는 회사 합병 포괄 유증도 있는데 차로 돌아와서 눈을 잠시 우측으로 돌려서 161표 돌려보세요. 거기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거기 부동산 물건과 등기 필요 여부 해가지고 등기 필요 186조 써졌고 그 밑에 보면은 등기 불필요 187조가 적용되는 거 나와 있죠. 자, 점을 또 보자 말. 점 볼 때만 짜증나죠. 이제 빨리빨리 점을 잘 찾아보자. 첫 번째 점, 사망으로 한 상속자의 기속. 두 번째 점, 재산권을 상속 취득한 거. 뭐하러 썼나? 두 개 다 합해서 상속을 말하겠죠. 상속은 뭐가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죠. 그러면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상속 같은 경우는 왜 등기 없이 물건을 하는가? 이유는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니까. 잠깐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 주로 이제 187조에서 등기가 필요 없다 해놓은 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근데 사망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은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된다는 말이야.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모든 자유는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취득하고 사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이 소멸되니까.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입문과정 다시 공부하라는 거야. 권리 능력이 소멸되니까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등기 이전 받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보세요. 피상속인은 사망했으니까 권리 능력 소멸,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얘는 등기 전 못 받았으니까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거가 돼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가 생긴다 그 말이야. 이 말 안 듣겠나요? 따라서 이런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이 사람이 뭐 하자마자 사망하자마자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 넘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187조가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이 이처럼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필요 없다는 건데 방금 이제 하다 만들어 돌아가서 그 박스에서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은 전부 다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은 등기 필요 없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회사 합병이에요. 요 갑회사가 있고 을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도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자죠. 따라서 각각 토지, 건물, 각각 법인 자심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갑회사가 을회사를 합병을 했다. 그러면 합병과 동시에 을회사가 소유했던 모든 권리무가 한꺼번에 우리 다 넘어가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 회사 합병 법조문은 없지만 세 번째 점이고 회사 합병을 말하는 거예요. 확인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조문 돌아와서 판결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야. 법규는 그냥 판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판결이라고. 그런데 모든 판결이 다 등기 없이 물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 판결이 내용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별이 돼요. 판결이 내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 없이 물권 변경하는 거 18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형성 판결을 하나 한다 그 말이에요. 위에 두 개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 판결의 경우하고 이거 꼭 구별해야 돼. 형성 판결의 경우하고 위에 거는 왜 차이가 나느냐? 먼저 형성 판결은 글자 그대로 판결 자체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형성 판결 그래요. 이에 대해서 이행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 글자도 이행 판결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구별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 먼저 형성 판결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 주쯤에나 그 다음 주쯤에 이걸 배우게 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제 이런 걸 말해요. 지금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갑이 지분 2분의 1, 을이 지분 2분의 1 공동소유를 한다. 이런 걸 이제 공유라고 그러는데,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하시라도 분할할 수 있다는 거. 분할을 자유고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도 이제 협의해서 분할을 했다고 말이요. 협의해서. 그러니까 원칙이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제 협의한 분할이 원칙인데, 둘이 이제 협의를 해서 요 색칠한 것은 갑이 갖고 요거는 을이 갖고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구별을 칼같이 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당사자가 협의해서 분할했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이제 갑이 요거는 을이 취득했다고 그랬죠? 이때 갑이 요 색칠한 부분에서 소유권 취득하기위해서 등기해야 되는가? 을이 요 부분 취득해서 등기해야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협의한 분할, 이거 원칙이야. 협의는 당사자 뭐에 의해서 지금 분할을, 의사표시에서 분할을 했죠? 그럼 몇 조가 적용될 것이고, 요거는 186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분할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 힘을 빌려야 돼요. 요게 재판상 분할이라고 그래. 재판상 분할이라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심리를 한다면 판결을 통해서 법관이 쪼개주는 거예요. 요 색칠한 거는 갑 네가 갖고 요거는 네가 가져라. 요게 재판상 분할에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말이야. 그럼 이 판결에 의해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갖는데, 요 경우에도 그러면 등기를 각각 해야 됩니까? 요걸 칼같이 구별해야 된다고 말이야. 아까 협의한 분할이 그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분할이 됐잖아요. 그럼 186조가 적용이 돼. 근데 등기해야 된다고.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재판상 분할하는 경우는 공유물 분할 판결 자체에서 이게 쪼개진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형성 판결하고. 이 형성 판결은 뭐가 필요 없어? 등기가 필요 없다고 말이야. 따라서 요 부분에서 각각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냐? 등기 필요 없다. 이게 협의한 분할하고 차이점이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판결 자체에서 법률관계 변동이 생겼다고 말할게. 근데 여기 이행 판결 같은 경우 무엇을 이행하는 취지의 판결, 무죄의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3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3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원고가 돼서 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내용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제기한 사람으로 온 거라 그래요. 여기서 매수인이 소제기했으니까 소유권 넘겨달라고. 원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거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떨어져요. 이처럼 무엇을 이행하는 취지의 판결을 결정하도록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여기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요 이행 판결,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라.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경우도 등기 없이 소유권이 몇 손에 넘어가는가? 요걸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이 경우는 판결만 있다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데 여기가 꼭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요건 이행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고 똑같은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처럼 형성 판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180조 등기 필요 없고 이행 판결은 왜 등기를 또 해야 되냐 그 말이야. 이 판결 확정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등기 또 해야 돼. 그 차이가 뭐냐? 나중에 등기 시간에 이런 것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등기 원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등기 원인에 여기 이행 판결의 경우는 등권이 뭐로 기재가 되는가? 뭐로 기재가 될까요? 매매 아니면 판결. 요거는 매매로 기재가 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거는 원래 두 사람 뭐 한 거요? 매매계약 체결한 거예요. 근데 전화할자 소유권 이전 안 해주니까 이전받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승소판결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등기 원인은 법률적으로 이 매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조가 적용돼요? 186조가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 경우는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에서 이게 쪼개지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판결이 되는 거야. 구별하겠나요? 따라서 요거는 187조가 적용돼. 요거는 186조가. 시험은 암기식으로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사료로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외워봐야 문제 손도 못 대. 요 내용 파악을 하겠나요?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좀 제일 위에 106배 제일 위에 판례 하나 봐보세요. 민법 187조 판결은 판결 자체에서 부동산 물권 취득이지만 변동을 말해요. 물권 취득은 효력이 빠지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거를 형성 판결이라 그래요. 판결 자체에서 뭐가 일어났다? 법률관계 변동이. 이런 거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러니까 180조 판결이 형성 판결 말한다 그 이야기야.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 같은 경우?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에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다음 줄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 같은 판결. 요게 여기 위에 거 이행 판결을 말해. 뭐면서 이행하라 요거. 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 경우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187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등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 판례 내용에서 뒤에 것이 그 이행 판결 예에 들어놓은 거예요. 앞구의 첫 번째 줄이 형성 판결 예에 들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다시 그 박스로 돌아가서 의대를 한번 잠깐 보냐 그러면은 거기 등기 필요 써진데 186조에서 잘했나요? 점이 나왔는데 그 등기 필요 186조 그 박스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점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현물 분할을 합의에 의해서 공유토지 단독 소유권 취득하는 거 쓰였죠? 요게 요거예요. 요 협의해서 분할하는 경우에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 요거는 몇 조가 적용돼요 아까? 그렇죠. 186조요.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 몇 조고? 187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회가 그게 위에 186 박스에서 마지막 점이야.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돼서 조정이 된 때 찾나요? 요게 이제 최근 판례인데 요것도 계속해서 지금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다 칠판. 여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칼같이 구별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다시 정리 정도는 좀 해야 되니까. 이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세 가지 글을 기억하고 시험장에 세 개가 다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공유물 분할에서 원칙은 협의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이제 몇 조가 적용되더라? 186조요.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2단계 뭐 하더라? 재판상 분할하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을.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때리더라? 공유물 분할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 판결이니까 요거는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가 방금 그 마지막 점이 요거예요. 공유물 분할의 소송에서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요. 당사자 협의해서. 그게 아까 마지막 그 점을 말해.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요런 거예요. 요게 이제 요즘 최근 판례들 계속 시험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갑하고 을이 지분 2분 1씩 공동 소유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공유자들은 대부분이 누굴 것 같아요? 그러지. 나하고 여러분 사이는 공유 못해. 할 수가 없어. 저하고 여러분 안 맞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바로 여러분하고 공유해. 공유하는 순간에 나는 머리 돌아버리는데 여러분은 나한테 모든 일 맡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 처리하지 법률관계를. 너 뭐하러 해 이거를. 대부분은 공유자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증 따고 더 깊이 그 공부해서 저한테 와서 몇 가지 테스트해서 뭐 내 통과하면 내 공유자 할 용의는 있어. 응? 왜냐면 공유 부동산 같은 건 낙찰받고 그러면 떼돈 벌어. 공유 부동산 같은 건 낙찰받고 이건 누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경매도 잘 손 안 된다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돼. 공유 같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떼돈을 번다고. 일반인들 타는 거 해봐야 그 돈만 잃어. 그죠? 그러니까 법정이사건, 유치권, 이권 막 공유부터 이런 걸 낙찰받고 해야 된다. 그래 떼돈 벌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힘들게 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공유자도 다 친인척이라고. 잘 아는 사람끼리 공동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대부분 협의해서 분할하겠지만 형제가 아니고 친척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협의가 성립되면 법원 힘을 빌려야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분할 판결을 받아야죠. 이렇게. 그게 187조라고. 근데 이제 소송이 딱 붙었어. 공유물 분할 소송이 이렇게. 그 법관이 얘네들을 부른 거요. 아니 니네들은 형제가 아니고 또는 친구가 아닌데 굳이 마지막 판결까지 가서 싸울 일이 있냐. 꼬드겼어요. 조정을 해라. 일부씩 양보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에서 현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돼서 거기에 아까 점에 요 말 들었죠. 협의가 성립돼서 뭐가 이루어졌다? 조정이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거는 내가 취득했을 때 등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거기 보면은 위에 협의에서 단독소득 취득하는 건 186개라는데 마지막 점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돼서 이 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정이. 그럼 이 조정도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걸 현물 분할하기로 협의를 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 점에 있어서는 이건 뭐하고 똑같다는 거. 협의한 그렇지 186조 협의한 분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몇 조가 정대된다. 186조가 정대된다. 그래서 이 판례가 최근에 나온 거라고 말이야. 세 가지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소송에서 당사자가 현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돼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몇 조가 정된다. 이것도 여기 협의한 분할하고 똑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래서 186조가 정된다. 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번갈아서 물어보니까 요거 정리가 꼭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전문에서 이제 마지막에 경매는 여러분 전공이고 경매는 경락인. 요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용어도 저 공부 참한 사람이 헷갈린다고 또 막 말하는데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매매 일종으로 봐요. 민사집행법상.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통상 알고 있는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취득한 놈을 매매해서 매수인 그러잖아. 근데 경매를 무엇 일종으로 보니까 매매 일종으로 보니까 경락인을 뭐라고 부른다? 매수인이라고. 민법 교재에 경매가 좀 매수인 나오면은 낙찰자 또는 여러분이 아는 경락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경매가 딱 이루어지면 경락인, 바꿔 말하면 매수인이 경락 대금을 완납하기만 하면 등기 안 하더라도 낙찰자, 매수인, 경락인에게 소유권 넘어가요.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가.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박스에서 요거 등기 불필요해서 네 번째 점을 봐서 합병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게 공용징수를 말하겠죠. 국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취득해 갔다. 그게 공용징수죠. 토지 수용 같은 경우. 이게 187조다 그 이야기고 그 밑에 점이 이제 경매 나와 있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매각을 받아서 매매 일종이니까 경락을 받아서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등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우 공용분이나 지분취득 집합건물법 13조가 나와 있죠. 요거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민사특별법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는데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600페이지에 요 조문이 쓰여 있어요. 600페이지에. 아파트 같으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일체 불가분이기 때문에 분리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만 해놓으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요리되어 있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된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집합건물법 공부 한 번만 하면 공짜 문제예요. 따라서 나중에 600페이지에서 배우니까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600페이지에 있다. 메모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무 변제로 한 저당권의 소멸 이것도 시험에서 지겹도록 나오는데 잠깐만 칠번 보세요. 저당권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은 여러분 예를 들어줬으니까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려주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채권자가 저당권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계약 처리하고 채권자 앞으로 반드시 등기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당권 취득하는데 1억 원
요걸 피담보 채권 그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이다 그랬어. 이제 요 P자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피담보 채권, 담보가 돼 있는 채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담보가 돼 있다 그 말이니까 요 1억원 채권을 피담보 채권 그래. 저당권에 설정이 안 됐으면 그냥 채권할 거를 담보됐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지위를 갖는 거야. 따라서 돈 1억원 갚아서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 뭐하는 거야. 소멸. 등기 말소 안 하더라도. 요건 말소 등기 안 하도 소멸이 되니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물권배기를 한다. 몇 조가 적용된다? 181조 요 이야기야. 하도 시험에서 물어봐 이거를. 저당권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 소멸 저당권 자동 소멸. 저당권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그래서 187조 그 의미예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잖아. 금방 알아듣는 거이고 이게. 그다음 그 밑에 혼동은 이따 뒤에서 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한 지상권 용익물권은 소멸 나와 있죠. 좀 찾았나요? 요거 외우지 마세요. 자 상식이니까 그런 것까지 외우면 머리 깨져버려. 문제 풀 수가 없다고.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의 의리저 지상권을 취득해서 토지 빌려서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처라고 얘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했다는 거죠. 그럼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야. 등기해야지 지상권 취득하니까. 그런데 지상권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남은 부동산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는 다시 반환해 줘야 되죠. 그런데 반환해 주려면 지상권이 소멸이 돼야 된다고. 사용권이 없어져야지 반환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의외로 많이 물어봐요. 이 1. 존속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지상권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등기 없이 물권이 일어났죠. 몇 조가 적용돼요? 그렇지 187조가. 아니다. 존속기간 만료되고 을명의 지상권 등기를 말소시켜야지. 말소 등기해야지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 말소 등기도 등기 일종이니까 186조요. 상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187조과 186조가요? 당연히 위에 거지. 왜 그래요? 여기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만약에 말소 등기해야지 지상권은 소멸된다고 가정을 하면 모순점 하나 생겨버려. 이미 기간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토지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말소 등기해야지 지상권 소멸하는 걸 보게 되면 말소 등기할 때까지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셈이 돼버려. 그럼 반환 안 해줘도 돼. 논리적 모순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찌해야 돼요? 기간 만료와 동시에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자동 지상권 소멸. 그래서 몇 조? 180조 요리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까지 외워서 풀면 머리통 깨진다고 이게. 그 다음 그 밑으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가 자주 인용이 돼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건물을 뭐 했다? 신축. 그러면 신축 건물에서 최초로 행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여기는 보존 등기 하지 않더라도 건물이 완성이 되면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몇 조가 적용돼요? 187조가. 그건 여러분 전공일 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찾나요? 먼저 뭐를 올라가냐 그러면은 우로 올라가 보세요. 186조 그 박스로. 거기 보면 5번째 점에 이행판결 밑에 점유취득시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은 지역권의 취득 나와 있죠. 요거는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책에 그런 게 지금 막 설명이 안 됐다 보니까 여기 지금 187조를 잠깐만 보자고 말이에요. 187조 이것도 하도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구별 안 하면 눈 번쩍 다 틀고 나온다고. 지금 187조는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효취득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 이런 걸 이제 시효취득 그러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권리행사를 전혀 안 하고 토지를 방치하고 있어요. 그걸 기하로 해서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사용을 해왔어 이렇게. 그러면 20년 기간이 이제 20년이에요.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점유자가 마무리 자기 명의로 이 토지에 대해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처럼 물건 등을 일정 기간 부동산 20년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 시효 뒤집어서 시효 취득 그래 이렇게. 그러면 요 경우에 우리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무슨 계약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이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시효 취득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 당신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래 몇 조가 적용돼야 돼요? 187조가 계약관계 없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면 등기가 원래 필요 없어야죠. 187조는 등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취득시효는 외적이다. 그래서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이니까. 근데 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고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요게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187조가 적용되면 등기 안 해야 되는데 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 그 말 이게. 지금 무슨 말 알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구별을 좀 해야 돼. 거기 위에 박스에서 점유 취득시하고 그다음에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칙 그대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박스로 내려가 보세요. 아까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 밑에 박스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 있죠. 똑같은 시효 취득이지만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거꾸로 또 등기가 필요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함정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시효 취득이지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효 취득은 뭐 해야 되고 법규대로 등기해야 돼. 근데 뭔만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만 등기가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분묘기지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 임야에다가 나무 갑이 임야 소유자인데 을란 놈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여기에다가 분묘를 설치를 했어. 나무 임야에다가 분묘를. 그러면 여기에 분묘 설치가 20년이 지나면 얘가 분묘 기지권한 권리를 시효 취득한다. 요 이야기라고. 나무 임야에다 분묘 설치한 경우 20년 지나면. 근데 이 경우는 왜 등기가 필요 없냐 그러면 등기는 공시방법 일종이죠. 그죠? 요거는 보세요. 볼록. 요 분묘가 공시 역할을 해.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등기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만큼은 분묘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공시작용을 하니까 눈에 확 보이잖아 저게. 따라서 등기 요것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 위에 점유 취득 시효, 점유자 지역권을 취득하고 분묘기는 시효 취득 요 세 개를 또 칼같이 구별하셔야 돼. 엄청나게 물어봐요. 그 다음 밑에 박스로 내려와서 나머지 거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지상 취득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법정이란 단어가 무엇의 약자냐 그러면은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면 이 법정이라는 단어가 법률로 규정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법률로 규정해서 지상권 취득한다 그 이야기니까 몇 조가 적용된다? 법률로 규정한 물권 변동가 그 이야기요. 187조가.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 법정자 들어가는 것이 법률로 규정의 약자라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말은 법률로 규정해서 재산권이나 저당권 취득한다 그 이야기니까 법률로 규정한 물권 변동이다 그 이야기잖아. 몇 조가 적용돼요? 108조 외우실 필요 없다고 그러네. 그 다음 그 밑에 점 전세권의 법정갱신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조문 312조 사항인데 여기에 시험이 한 열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312조 사항에 나와 있어. 나중에 이거는 전세권 공부할 때 이에 관한 판례를 집중 공부를 해 조문하고 312조 사항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증여계약을 취소한 소유권의 복귀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이걸 써내야 돼. 아까 유인성, 무인성이라는 말이 앞에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설명 안 해줬죠. 설명하면 또 이러면 짜증낸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거 엉망이 돼버린 거야 이게. 예? 어떤 입장을 취하에 따라서 그 소유권의 복귀가 186조가 될 수도 있고 187조가 될 수도 있어. 따라서 판례 입장을 물어봐야 되니까 판례 입장은 유인성설이야. 따라서 거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판례 유인성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이제 187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무인성설 취하면 186조가 돼.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히 써놓으셔 메모해가지고 가로 열고 판례 입장 유인성설에 의할 때 몇 조? 187조. 시험은 이제 판례를 물어보니까
이건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메모만 그렇게 해놓으라고 말이야. 그 다음 그 밑에 점유권 유치권은 신경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 한동호 건물 중 구분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해서 구분소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나와있죠. 요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련하는 법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판례예요.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집합건물법 592페이지에 이 판례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592페이지에. 나중에 집합건물에서 배우고 궁금하면 혼자 공부할 때 592페이지 한번 찾아보고 따라서 정리 정돈을 하면 거기 박스에 들어있고 하는 것들이 한 년마다 한 문제가 나온다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아까 유인성, 무인성을 지금 설명하는 건 넘어왔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배우고는 넘어가야 돼. 그래서 잠깐만 마지막 수업이니 5분만 쉬고 오세요. 유인성, 무인성을 잠깐만 살펴보자 말이야. 유인성, 무인성.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틀에 따라 또 필요한 것들 배워야 되니까 마지막에 5분만요.